그동안 내가 부족한 거를 막 공부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다 보면 내년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뭔가 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자꾸 움직이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근입니다. 자, 영상 오래 기다리셨죠? 개띠분들입니다. 드디어. 자, 마지막이고 2025년도 을사년 개띠분들 운세를 찍을 건데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또 명리학 말고 신점으로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띠분들 신점으로 봤을 때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고력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띠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막 찾아봐야 되고, 네. 또 꼼꼼하고 네. 계획성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요. 네. 고집도 세고요. 네. 한편으로는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서도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네. 왜냐면 내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한편으로는 또 혼자 해야 되는 일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뭔가를 계획 세우고 만들어내고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전문직 아니면 뭐 교수라든지 어떤 혼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특히나 개띠분들은 조상과 또 이제 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나이별로 좀 운세 부탁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94년생이고 32살 갑술생 분들입니다, 선생님. 갑술생 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30살이 이제 넘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갑술생 분들 중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업가 하겠다고 독립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고, 작년에 개띠 분들이 살짝 충이 들어오면서 주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운은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소 삐끄덕거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또한 조금 이렇게 그렇게 좋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는 나아요. 네. 작년보단 낫지만 갑자기 확 너무 풀립니다, 너무 좋아집니다 라고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재물운 자체가 막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성실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올해 뭔가 내가 대박을 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차분하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 해야 될 것들을 올해 잘 정리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 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운 자체가 올해 갑술생 분들한테 나한테 막 재물이 들어오고 막 사업 성공이 되고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좀 공부하는 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섣부른 투자, 이런 거는 특히나 대출을 받아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직의 운도 있고 이동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해 들어서 내가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것은 좋지만 운이 따라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자중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해일 때는요, 공부하는 해입니다. 준비하고 내가 침착하게 뭔가를 도모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왜 안 되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띠분들이 조금 고집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하고자 너무 하시는데 올해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원래 그런 해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나한테 더 득을 어차피 내가 너무 바쁠 때는 공부를 하지 못하거든요. 올해는 나보고 공부하는 해구나. 내가 자기 개발하는 해구나라고 해서 올해는 공부를 잘해서 내년을 위한 그런 도모해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2년생이고 44살 임술생 분들입니다. 임술생 분들, 82년생 분들은요, 올해는 계획을 잘 짜십시오. 네. 올해 한 6월 이후부터는 좀 운이 풀립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이제 기운 자체가 내가 막 이만큼 기대해서 그만큼 얻겠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나한테 재물로 들어옵니다. 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막 금전운이 크게 네. 들어오는 해운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낸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6월달부터는 그래도 운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어떤 그 문서운이라든지 자격증, 시험, 그동안 내가 40대이지만 그동안 내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네. 그 부족한 거 오래 채우는 해운입니다. 결코 그렇게 보면은 나쁜 해운년이 아니에요. 네. 상반기는 어렵지만 6월, 5, 6월, 7월 이후부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찾고 충실하게 열심히 도모하신다면 네. 6월부터 운이 풀려서 연말로 갈 때 나한테 굉장히 운이 크게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상반기 들어서 내가 왜 이래? 올해 안 좋은 거야? 그거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상반기는 침체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6월달 이후부터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그동안 내가 부족한 거를 막 공부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다 보면 내년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조하셔서 임신생 분들 금전운은 금전운은 작게 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잘 준비하시면 좋은 해운년 맞이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좀 좋은 운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0년생이고 56살 경술생 분들입니다. 경술생 분들 아마 지금 조금씩 바빠지실 겁니다. 이분들은 연초에 2, 3월부터 뭔가 계약을 했다든지 네. 계약건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일이 되려고 무슨 새학기 신학기처럼 뭔가 일이 들어오려고 뭔가 일이 되려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뭐가 밖에 움직이는 해운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온 것이 있다면 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주변에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또 경술생 분들은 올 한 해가 좀 바빠지는 해운년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바빠진다고 해서 막 그 금전이 막 쏟아진다기보다는 몸이 굉장히 바빠지는 해운년이에요. 그리고 그것 또한 금전과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상반기 새싹이 돋아나는 시점부터 뭐가 시작이 되고 내가 몸이 바쁘고 뭔가 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자꾸 움직이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경술생분들 작년까지 조금 좀 침체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들어서 경술생분들은 뭔가 시작이 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덕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뭐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도 하여금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든지
주변의 사람을 더 만나게 된다든지 일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뭔가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대만큼 크게 들어오진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해운년이고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하는 이 경수생 분들 사실 연령으로 보면요. 퇴직한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연령대입니다.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연령대인데 올해 들어서 뭔가 새싹처럼 뭔가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해운년이니 용기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해운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58년생이고요. 68살, 68세 무술생 분들입니다. 네, 그 무술생 분들은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뭐 58년 개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죠. 네. 무술생 분들이 특히나 삶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극과 극이죠. 잘 된 분들은 너무 잘 되고 또 안 되는 분들은 또 너무 안 되고 이분들의 또 신의 기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삶의 고락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또 투자하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 을사년에 금전운도 들어오긴 합니다. 특히 4월, 5월, 네. 6월 요때 금전운이 좀 들어오고요.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네. 올해 개띠분들이 막 금전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에서 투자하는 것 정도까지만 그거까지만 괜찮습니다. 4월, 5월에 매매운도 들어오시고요. 네. 그래서 조금 내가 아쉽더라도 정도 매매를 좀 하는 게 좀 올해 들어서 운기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요. 네. 신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네. 조금 무술생분들이 몸이 조금씩 평소에도 많이 좀 아프시거든요. 신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조금 몸이 아픕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올해 들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상갓집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조금 내가 금전운도 괜찮고 네. 매매운도 좀 있고 괜찮지만은 좀 신의 기운으로 내 몸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상문수도 들어옵니다. 네. 주변에서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런데 좀 장례식에 다녀오실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좀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주변에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좀 자문을 구해서 좀 비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해서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걷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서 가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잘 관리하셔서 올해 건강한 해운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개띠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검하고 정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